터키에서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대신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보장 체제 마련을 제안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새 안보보장 체제에 대해서는 나토 조약 5조처럼 안보보장국들이 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 등을 안보보장국으로 꼽았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립국 지위를 채택할 경우 우크라이나 내에 외국 군사 기지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내 나토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대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안보보장국인 터키와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서방국화를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국산 최첨단 무기로 도배한 폴란드와 세계 최고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안보보장국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상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군사 통계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입니다. 러시아 인구 1억 4천만 명에 동원가는 군사가 7천만 명에 달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총 인구수가 880만 명에 동원가는 인구는 370만 명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20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국방비도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10배 더 많고, 탱크, 잠수함, 전투기 등도 러시아가 최대 20배 이상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러시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첨단 무기들 때문인데요. 세계 군대 중에 가장 잘 조직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은 당연 이스라엘 방위군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방위군이 마음먹고 5대 혁신 무기를 공식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해 무력화시키는 방어 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는 모바일 레이더, 더 오래 잠수하고 소음은 대폭 줄인 잠수함, 이른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돔, 무인정찰 차량 등이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내놓은 5대 혁신 무기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무기체계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는데 5대 혁신 무기 면면이 모두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전 배치를 마쳤거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안보의 틈을 안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강력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트로피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공동 개발한 전차 방어 시스템입니다. 전차나 장갑차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막는 무기체계입니다.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는 방식인데요. 말이 쉽지 미사일의 속도와 발사 거리를 감안하면 1, 2초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적의 미사일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신뢰도 높은 이스라엘 방어군이 트로피 개발에 성공했다며 필드테스트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레이더는 말 그대로 휴대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중대가 됐든 대대가 됐든 부대 단위별로 가지고 다니다가 적의 로켓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요. 이 모바일 레이더는 아군을 공격하는 화력의 원점을 파악한 뒤에 아군이 대피하든 공격하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모바일 레이더가 워낙 민감해서 단거리 로켓 공격 원점도 순식간에 알아낸다고 합니다. 돌핀급 잠수함의 신형을 이스라엘이 개발했습니다.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기술을 적용해 잠수 시간을 대폭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구형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이스라엘 방어군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56m인 기존 돌핀급 길이보다 길어졌고 두께도 더 두꺼워졌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성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신의 하품 미사일과 어뢰를 장착했고 소나 등 탐지 능력도 개선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덧붙였습니다. 5대 혁신 무기에 포함될 정도면 숨겨놓은 재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정확도로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돔과 아군의 희생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무인 전투 로봇까지 러시아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기술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며 미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 러시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CNN은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사용법을 우크라이나군 측에 교육시키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원래는 무기만 지원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미군이 무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까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단계는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연합훈련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러시아군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싸움인 줄로 알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실시했던 러시아 군사들은 이렇게 미군의 개입 소식이 전해지자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러시아 군들이 러시아 최고의 특급 저격수마저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영국 더선에 따르면 바기라라고 불리는 세르비아 출신 저격수 이리나 스타리코바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상당한 채 버려졌습니다. 스타리코바는 우크라이나 매체에 러시아군은 내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버렸다. 내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러시아군의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샹롱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하면서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모로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평화 추구에 관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지한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의 말과 러시아의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크렘린궁의 발표에 속아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키이우에서 러시아군 병력 일부가 이동한 데 대해선 이는 실제 철수가 아닌 재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전면 철수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군사를 개입시켜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현재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에 대해 알려지면서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채널을 통해 업로드한 지난 영상을 통해 한국 광주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제공한 숙식과 도시락 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은 대부분 90일 이하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사증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자 만료 후에도 인도적 특별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울산대 오연천 총장은 29일 국어국문학부 한국어 문학 전공 4학년 체르노바 카테리나 씨와 3학년 강 발레리아 씨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한 학기 등록금 287만 5천 원 가운데 이미 외국인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된 등록금 반액을 제외한 144만 7,500원입니다. 오 총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우크라이나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크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게 유학생으로서 조국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엔 카테리나 씨는 2학년 때부터 학기마다 만점인 4.5점을 얻어 7개 학기 평균 점수가 4.43점으로 현재 33명 학생 중 1등입니다. 발레리아 씨도 유학 첫 학기부터 학업에 매진해 3학기부터 만점을 얻어 지금까지 5개 학기 평균 점수가 4.44점으로 32명 가운데 2등입니다. 카테리나 씨는 러시아가 점령한 멜리토폴 출신으로 고향의 어머니를 홀로 두고 있습니다. 발레리아 씨는 러시아가 진격 중인 남부 최대 항구 지역인 오데사주의 도시 오비디오폴이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카테리나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위생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카테리나 씨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금융거래 정지로 학비 마련이 쉽지 않은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 소식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아 씨는 울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라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주신 한국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